얘기를 해볼게요. 이집트는 빵 가격이 3.7원? 4원이 되질 않아. 한 덩어리에. 한 덩어리 한 100g 정도 되지 않겠나요? 한 덩어리에 4원이 안 돼. 너무 좋지 않아요? 빵 가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빵, 밀가루 가격 100g만 해도 뭐 몇백 원은 될 듯한데. 이게 이제 빵을 이렇게 파는 게 국영이 있고 민간이 있는데, 민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국영에서 이 영업을 하는 데가 거의 뭐 나눠주듯이 하는 거죠, 이제. 빈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제한이 있어요. 한 사람에 5개 이상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사지를 못해. 돈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이게 이제 빈민 구제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이집트는 인구가 1억 명이에요. 1억 명이 넘어요. 이집트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나일강 유역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한번 이집트가 어디쯤에 있을까? 이집트는 어느 대륙에 있는지는 알죠? 알잖아. 아프리카에 있잖아. 아프리카에. 아닌가요? 중동에 있나요? 중동은 중동인데 아프리카 대륙 쪽이죠. 유럽 아니에요, 이집트. 이렇게 이스라엘 옆에 왼쪽에 아프리카 쪽으로. 이스라엘은 아프리카가 아니게 일라나 안 일라나? 야, 이거 아프리카 대륙 어디까지 아프리카 대륙이? 수에즈 운하를 기준으로 해서 수에즈 운하 이렇게 왼쪽으로는 아프리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왜 아덴만 쭉 있고 있어? 세계 지도를 좀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여간에 거기는 사하라 사막 옆에요. 나일강은 많이 들어봤죠? 피라미드, 나일강의 범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들어봤는데.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나일강은 에티오피아부터 쭉 내려오는데, 거기는 사막 불모지대다 보니까 나일강 유역에 강 따라서 쭉 사람 살지 그 이외에는 사람이 살만한 데가 못 돼요. 그런데도 1억 명이 넘어요, 세상에. 그 중에 60% 이상이 빈민이에요. 아니 60%인 사람이 빵 한 조각에 3.7원짜리 빵을 배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6천만 명이 받아. 6천만 명. 이거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들여서 정부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거지, 그걸로 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완전 적자잖아요. 1년의 적자 규모가 3조 2천억 정도 돼요. 아니 그 밀가루 가격 올리기 전에 예산 잡은 게 3조 2천억 원을 국민들 빵 가격을 좀, 국민들이 너무나 가난해요. 거의 청년 실업률이 45%에 육박, 48%에 육박, 50%. 청년 실업률이 50%면 거의 대부분 일을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구는 1억 명. 출산율은 4. 우리는 0.84명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한 가정이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5, 6명은 기본으로 낳는다는 거예요. 1명, 2명 낳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도 아이를 계속, GDP 수준이 3,000달러대예요. 3,000달러. 우리나라가 32,000불이니까 우리나라의 GDP 총 1인당 GDP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빵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현재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이름이 무슨 LCC인가 그런데 빵 가격 올려야 된다고 그래요. 빵 가격 올리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쪽에는. 왜냐면 뭐 이렇게 이름만 올려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빈민들한테는 그 3.5원인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타먹기가 힘든데 1원을 더 올리면 그래 이제 빵 가격을 오르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2010년도에 아랍의 봄이라고 있었어요. 튀니지부터 시작한 반정부 운동인데요. 튀니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 들어섰고, 시리아도 그렇고 또 몇 개의 나라가 아랍의 봄 때 동유럽 국가들하고 중동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막 그렇게 독재 정권 타도하는 아랍의 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랍의 봄을 해서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1910년 아랍의 봄에서 군사 정권 30년째 독재하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지금 대통령이 새로 집권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도 독재를 하고 앞으로 계속 영구 독재를 할 듯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이집트는 쿠데타를, 군사 정권들이거든. 군사 정권에서 쿠데타 일으키고 또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또 쿠데타 일으키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나라인데요. 아랍의 봄 2010년도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독재 타도를 외치던 그런 것도 가만 보면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 독재에 시달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먹을 게 없다. 이거는 더 그런 거야. 2007년 8년도에 모든 원자재 가격이 쫙 상승을 했고요. 곡물가도 2배씩 다 쫙 올랐어서 최고가였어요. 그때 높았던 원자재 곡물가가 지금 다시 회복이라고 해야 되나? 다시 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해서 그때보다 더 비싼 거죠. 그러니 그때 그 제3세계 국가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참다 못해서 아랍의 봄처럼 독재 타도 결국 먹을 걸 달라. 우리 종무소에서 한 번씩 저한테 쌀값을 올리자라는 건의가 한 번씩 와요. 우리 쌀 이제 한 포에 6만 원 받잖아요. 재작년만 해도 5만 원 받았잖아요. 5만 원, 우리는 이제 도매로 받으니까 이제 4만 8천 원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5만 원에 하고, 지금도 6만 원에 이제 여러분들 올리게 하잖아요. 5만 8천 원 이렇게 들어, 5만 7천, 8천 원 이렇게 들어. 6만 원 좀 더, 어떤 데 6만 원 넘기도 하겠지. 그래서 종무소에서 지난번에 계시는 분도 야, 이거 올려야 된다, 쌀값을. 지금도 올려야 된다나. 아니다, 올리면 안 된다. 난 이집트를 봤기 때문에 올리면 농담이고요. 우리가 이제 쌀값을 안 올리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비싸다. 이제. 다른 데를 가면 그냥 쌀 한 주머니 올리거나 5kg, 10kg 올리는데 여기는 기본이 그냥 20kg야. 어떻게 된 게 너무 심해. 황농사는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우리는 이 쌀을 저렇게 해서 이제 무료 급식 떡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회전율이 더 중요한 거지. 저걸 가지고 무슨 기도비를 만들어서 사찰 운영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게 그런 쪽으로 할 게 아니다 이거죠. 저는 오히려 더 낮춰서라도 불자들이 더 쉽게 급식을 하는데 쌀 공양 올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쌀값 현재 시세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 가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가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도 쌀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이집트 같은 이런 나라는 참 이제 정권이 독재 정권이고 군사 정권이다 보니까요. 그런 난감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쌀값을 밀가루로 이제 그 빵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밀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밀을 수입하게 됩니다. 거의 사막 지역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도 인구가 1억 명이 된다는 건 좀 그랬죠. 이 나라가 너무 못 살아가지고 2016년도에는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IMF. 우리 IMF 하면 그냥 뭐 벌벌 떨어요. IMF 온다 이러면. 이집트도 2016년도에 IMF 구제금융 120억 달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제금융을 받으면
IMF에서 요구하는 게 있죠. 거기서도 요구를 해요. 빵 가격을 올려라.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자를 사람 자르고, 뭐 정책을 추진할 건 추진하고, 빵 가격을 올려라. 이 빵 가격은 44년 동안 동결된 가격이야. 44년 동안 3.5원. 44년 동안. 그러니 뭐 이렇게 정부 예산은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전부 다 빈민이니까.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이 대통령이 뭔가 추진하는 게 있는데요. 뭘 추진하냐면 갑자기 이렇게 한 3년 전, 몇 년 전부터 도시 계획을 카이로가 이제 이집트의 카이로가 수도거든요. 카이로에 한 2천만 명 모여 살아. 나는 카이로에 안 가봤지만 듣기로는 그냥 거기에 제대로 된 건물 없이 인프라 시설 없이 2천만 명이 모여 살면 너무 더럽겠다. 세상에. 비가 별로 많이 안 와서 건조해서 안 더러울 수도 있겠지만 먼지는 또 얼마나 많고, 이 수돗물은 깨끗할라나 모르겠어요. 2천만 명 모여가지고 우글우글 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한 번씩 농성도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카이로에 광장이 있는데 그 근처에 정부 부처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LCC라는 이 대통령이 고안을 해낸 게 신도시를 조성해서 수도 이전을 하자. 수도 이전. 카이로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 수도 이전을 계획해서 약 50조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수도 이전을 하자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돈도 없는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가. 이집트는 뭘로 뭘로 국가 예산을 충당할까? 이집트에 가면 제일 유명한 게 수에즈 운하거든요. 수에즈 운하 이렇게 지나가면 통행료를 받아요. 통행세를 받아. 거기서 세금을 받아. 지나가면 그 세금을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수입원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 보고 딸랑딸랑 보고 계속 그 수입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만사들이, 해운사들이 너무 비싸다. 이 정도 내면 그냥 돌아가겠다. 거기 이집트 수에즈 운하로 안 가면 그 넓은 엄청나게 긴 아프리카 대륙을 한 바퀴 돌아서 유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세금 내려니 돌아가겠다 할 정도로 세금이 비싼 거예요. 그래 해운사들도 답답하지. 그걸로 가기는 가야 될 거고 세금은 또 너무 비싸고. 근데 이집트는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집트 대통령이 참 허황되다고 해야 되나? 황당하게 카이로 주변에 위성 도시를 만들어서 수도 이전을 하겠다라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 아랍 최대의 빌딩, 최고 높은 빌딩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50조의 돈은 어디서 나서 SOC 사업을 신도시 건설을 할까? 그것도 투자를 받아야 될 거야. 이집트에 돈이 없잖아요. 빈 터트리잖아.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 신도시를 건설할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어디서 돈이 났을까요? 누군가는 빌려줄 거 아니야. 어느 나라가 그런 걸 할까요? 미국에서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이집트에 그렇게 50조를 들여서 할 것 같아요? 바보죠. 중국이 그래요. 중국의 일대일로 대단하잖아요. 저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그 위에 카자흐스탄 이쪽하고 그쪽 변경에 유럽으로 가는 길들 하고, 또 미얀마에서 스리랑카 이쪽하고, 또 아프리카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중국에 차관을 들여서 중국 돈을 빌려가지고 그런 도로를 건설하거나 그런 도시를 만들거나 그래요. 아프리카는 돈 한 푼 없는데 미국도 안 빌려주지, 한국도 안 빌려주지, 아무도 안 빌려, 유럽도 안 빌려주지 않는데 중국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럼 중국은 돈이 많아서 그런 걸까? 많아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무모한 거 이렇게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콩고 같은 이런 나라인가?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요. 빌려줬다가 나라가 모라토리움을 해. 모라토리움은 이제 우리나라 갚을 능력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게 모라토리움. 국가에서 모라토리움 하면 그건 끝장이거든. 우리나라도 97년도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느냐 아니면 IMF 구제금을 받느냐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97년에는 외환 위기가 컸기 때문에 차라리 모라토리움을 하자. 한데 일부는 아니다. IMF 구제금을 받자. 어느 것이 더 옳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구제금을 받은 것은 뭔가 좀 찜찜한 게 많아요. 그 당시 정치 상황이. 그래 이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그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의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요. 중국에서 50조를 빌려요. 공사를 누가 해요? 이집트인들이 하겠어요? 이집트에 뭐가 있어? 이집트에 뭐 아스팔트 넣는 기계도 없고 도로 하는 기계도 없고 설계도 못해. 중국 팀들이 모두 다 들어와가지고 중국 팀들이만 하는 거예요. 도로든 항만이든 뭐 빌딩이든 뭐 도시 건설들을 다 중국 팀들이. 그러니 참 이제 좀 위험하긴 해도 이제 50조 원을 투자했으면 이집트에서 모라토리움 하면 이렇게 중국에서는 아프리카 몇 개의 나라 그렇게 돼서 탕감해주고 했어요. 중국도 통이 큰 거야 보면. 어쨌든 좀 약간 무서워지죠. 야, 중국 너무 심하다. 그리고 정말 LCC 대통령은 정말 이렇게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다 실업자에 뭐 굶어 죽고 막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자기들 대통령 궁하고 뭐 정부 부처를 옮기겠다고 그 돈을 들여서 야, 나 같으면 그 넓은 사막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 태양광 패널을 쫙 다 깔아놓으면은 거기서 나온 전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전기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유럽에 수출도 하고 그러면 되잖아. 사하라 사막 그쪽에 엄청 넓은데 거기는 태양볕도 세고 24시간 햇빛이 쬐는 건 아니지만 하루 중에 10시간 이상은 쨍쨍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그 많은 차관을 들여서 차라리 태양광 패널을 다 깔아버려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대통령 되고 싶은 꿈이 있어서 별의별 고민들을 걱정을 해요. 그래 이제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이집트인데요. 좀 많이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곡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인구는 늘고 또 빈민들은 더욱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쩌는 거지?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아프리카 지역은 이제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다. 무역의 블루. 아세안 국가, 아프리카 국가 인구가 막 폭발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동아시아는 인구가 점점 줄지만 아세안 특히 아프리카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또 지하 자원이 많은 곳도 있고. 그래서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으로 아프리카를 이렇게 많은 그 자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세안 국가하고 아프리카 지역 또 남미 지역 이런 지역에도 많은 이들이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로 5,000년 역사 중에 지금이 제일 잘 나가고 지금이 가장 훌륭하게 그 무역 활동도 훌륭하게 하고 생산 활동도 경제 활동도 이제 이렇게 지식 수준도 또 미래성도 이런 모든 게 다 지금 최상의 상태거든요. 다만 이렇게 좀 더 확장을 해서 아프리카나 아세안 또 남미 이런 지역까지 더 확대해서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는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성불하세요.